수도가 터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 마음이 먼저 터졌죠. 그날 아침 주방 수도가 이상하게 물을 안 뿜더라고요. 관리실에 전화했더니 기술자 한 분을 부르겠대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문을 두드린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수도 수리하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또박했어요.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눈빛은 참 따뜻했어요. 수도 밑에 엎드려 일하던 그 사람을 저는 괜히 오래 바라봤습니다. 참 묘하더라고요. 삐걱이는 수도보다 제 심장이 더 낡은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물이 나올 겁니다. 틀어보시죠. 저는 수도 대신 가슴을 틀어버렸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상우입니다. 혼자 일합니다. 그 대답이 왜 그렇게 설렜는지 모르겠어요. 혼자입니다라는 말이 마치 날 기다려준 것 같았어요. 그는 떠나며 명함을 놓고 갔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명함을 찬장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틀 뒤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 보일러 제가 고장 냈어요. 한상우 씨가 다시 왔어요. 이번엔 작업복이 아니라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퇴근 후라며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정말 심장을 녹였어요. 보일러를 고치고 나가려는 그 사람에게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어요. 식사하셨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되묻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저녁 드셨어요? 그 말에 괜히 찬장을 열어봤죠. 두부반모, 김치 조금, 밥 한 공기. 쓸쓸한 냉장고 속이 부끄러워졌어요. 같이 드실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린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밥을 먹으며 그 사람은 말했어요. 혼자 오래 사셨나 봅니다. 네, 꽤 됐어요. 벌써 12년이에요. 그 사람도 혼자래요. 그 말에 마음이 이상하게 놓이더라고요. 밥을 먹고 그는 조용히 나갔고 저는 멍하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도는 고쳐졌고 보일러도 잘 돌아가는데 내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그 사람, 수도만 고치러 왔다더니 제 심장까지 고치고 갔어요.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어요. 보일러가 말을 안 듣더군요. 속으로 생각했죠. 이건 운명이야. 망설이지 않고 명함을 꺼냈어요. 한상우 그 사람 이름을요. 전화를 걸면서도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아, 지난번 아주머니시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어요. 퇴근 후라고 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왔어요. 이번엔 꽃무늬 작업복이 아니라 니트에 모지 코트를 입고 왔어요. 이상하게도 남자가 코트 입고 내 문 앞에 서 있는 걸 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벽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보일러는 교체까진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아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더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부끄럽고 웃겼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아뇨, 아직요. 그 말에 심장이 뜨거워지더군요. 된장찌개는 어떠세요? 그는 미소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좋다는 말보다 따뜻했어요. 우린 나란히 앉아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그는 밥에 국을 푹 적셔 먹었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람 같더군요. 나는 그 사람이 밥 먹는 모습이 좋았어요. 나도 누군가의 밥이 되고 싶었어요. 혼자 지내신 지 오래되셨죠? 예, 좀 됐어요. 10년이 넘었어요. 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그 짧은 대화 안에 우린 서로를 알아봤어요. 식사 후 그는 설거지를 도와주려 했지만 내가 말렸어요.
됐어요. 남자가 설거지하면 탈나요. 그는 웃었고 그 웃음은 그날 내 가장 큰 위로였어요. 문 앞까지 배웅했을 때 그가 말했어요.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엔 고등어 조림 해드릴게요. 그 말이 입에서 그냥 나왔어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도 보일러는 여전히 미지근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나는 전혀 춥지 않았어요. 보일러보다 먼저 내 마음이 녹아 있었거든요. 그날은 유독 반찬이 잘 됐어요. 된장국 간도 딱 맞았고 고등어도 안 부서졌죠. 저는 괜히 냄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혹시 그 사람 코끝에 냄새가 닿았을까 싶어서요. 오늘 저녁은 드셨나요? 그에게 문자를 보내기까지 1시간은 걸렸어요. 답장은 10분도 안 돼 왔죠. 아니요, 아직요. 혹시 초대해 주시나요? 문자를 읽는 순간 두 볼이 확 달아올랐어요. 초대해 주시나요라는 말이 어쩐지 고백처럼 느껴졌거든요.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은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아니고 카네이션 한 송이였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빈손이 그러해서. 그게 왜 그렇게 멋져 보였는지 몰라요. 꽃을 받아들고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우린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그가 젓가락을 옮길 때마다 눈으로 따라갔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행복하게 들릴 수 있나요? 그가 한 숟갈 먹을 때마다 내 마음은 밥 대신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밥은 내가 했는데 왜 그 사람이 더 포만감 있는 표정을 짓는 걸까요? 이거 정말 집밥 같네요. 그 말에 순간 울컥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집 같다는 말을 들은 게 도대체 몇 년 만인지.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설거지를 도우려 했지만 또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얘기나 좀 더 하실래요? 우린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렀지만 우린 서로의 기척에만 집중했죠. 따님은 자주 오시나요? 그 질문에 가슴이 순간 쿡 찔렸어요. 아니요, 각자 바쁘게 살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혼자입니다. 그 말에 같은 외로움을 공유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컵을 건넸고 그 사람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마치 몇 분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 참 따뜻하네요. 보일러 때문이 아닌 걸 나도 알고 있었어요. 문을 닫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은 밥에 누군가가 만족해하고 그 밥상 앞에서 웃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날 밤은 배부르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보일러도 잘 돌아가고 찬바람도 덜했고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주머니, 오늘 점심시간에 근처 지나갑니다. 별말도 아닌데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들르실래요? 찬도 많고 국도 있어요. 보내고 나서 괜히 부끄러워졌어요. 그런데 몇 분 뒤. 그럼 잠깐 얼굴만 뵐게요. 라는 답장이 왔고 제 입꼬리가 그 순간 터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서너 번 열고 닫았어요. 그 사람이 좋아했던 단무지 무침도 꺼내놨고요. 대파를 다지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러지 싶었지만 그 감정이 싫진 않았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그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작업복 대신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죠. 일하다가 잠깐 짬냈어요.
그 한마디에 온몸이 풀렸어요. 그는 신발을 벗으며 농담을 했어요. 오늘은 물 안 터졌죠?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오늘은 보일러도 안 터지고 마음도 조용해요. 그 사람도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 밥을 먹었어요. 우린 점점 말이 없어졌고 대신 웃음이 자리를 채웠어요. 식탁 위에 흐르는 공기가 참 편안했어요. 밥을 다 먹고 그가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밥보다 웃는 모습이 더 맛있어요. 그 말에 정말 입꼬리가 다시 터졌어요. 제가 웃는 게 맛있다니. 이제 매일 반찬 대신 웃음을 내야겠네요. 그 사람은 수저를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자꾸 생각나더군요. 그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배달받은 느낌입니다. 밥에, 미소에, 시간까지. 나는 대답 대신 작게 손을 흔들어줬어요.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지만 내 입꼬리는 계속 올라가 있었어요. 보일러보다 먼저 뜨거워진 건 내 속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나 봐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 낙엽이 문 앞까지 쓸려와 쌓이더군요.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바람이 세네요. 저녁 드셨어요?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어요. 잠시 후 그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은 같이 드실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가 오기 전에 저는 가장 예쁜 접시를 꺼내고 방 안에 있던 향초 하나를 켰습니다. 그건 제가 몇 년째 켜지 않았던 향기였어요. 문을 열었을 땐 그가 조용히 웃고 서 있었어요. 오늘은 좀 오래 있다가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밥을 먹고 말없이 차를 마시고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그 시간이 참 따뜻했어요. 그는 내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손길을 오래도록 느꼈어요. TV에서는 뉴스가 흘렀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거든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이 참 편해요. 아주머니 옆에 있으면 사람 냄새가 납니다.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났고 그 웃음은 오래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은 늦게 가셔도 괜찮아요. 그 말은 제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우린 같은 집 안에 있었고 같은 숨결을 나눴어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내 마음은 정말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이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을 때 나는 조용히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찻잔 하나, 그리고 담요 한 장을 덮어줬어요. 그 사람은 잠든 채 작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밤이 깊었지만 나는 보일러를 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의 숨소리가, 그 온기가 이 집을 데워주고 있었으니까요. 요즘은 밤이 유독 길게 느껴져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익숙하다는 말도 이젠 거짓말 같아요. 그 사람이 다녀간 뒤엔 집이 더 조용하게 느껴져요. 처음엔 설렜고 그 다음엔 편안했고 이제는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없는 집안이 이렇게 허전하다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문득문득 눈물이 나요. 슬퍼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새요. 수도도 처음엔 조금씩 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터지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그래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이 사람에게 스며들고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앉았던 자리를 괜히 쓸어보고 그가 먹던 밥그릇을 괜히 더 오래 씻어요. 그 사람 냄새가 묻은 쿠션을 잘 털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일상이 이제는 하나하나 그 사람과 엮여 있어요. 혼자 지내는 게 익숙했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가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오지 않는 날이면 괜히 별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돼요. 이 나이에 걱정이 생겼다는 게 오히려 설레더라고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좀 밝아진 것 같아요. 그 말에 웃었지만 속으론 조금 무서워졌어요. 내가 너무 많이 기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감정을 혼자만 품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그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고 나는 너무 먼 길을 상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런 마음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과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말 없이 있어주는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좋다 라는 말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에요. 이제는 수도가 아니라 제 마음이 먼저 새고 있어요. 어디선가 계속 이 사람을 향한 감정이 흐르고 있어요. 사랑이란 게 꼭 격렬해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사랑은 그 사람 앞에 있으면 자꾸 웃게 되는 거더라고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오가고 잠깐의 침묵도 포근한 그런 느낌. 나는 그 사람 앞에서 고장 난 수도처럼 멈추질 못했습니다. 자꾸 마음이 새고 자꾸 말이 나오고 자꾸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됐어요. 언제부턴가 내 하루는 그 사람이 오느냐 마느냐에 따라 움직였어요. 밥을 차릴까 말까도, 입술에 립스틱을 바를까도. 딸이 집에 왔을 때 물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나 보여요? 나는 웃으며 말했죠. 그냥 날씨가 좋아서. 거짓말이었어요.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였어요. 그 사람은 오늘도 나를 위해 문을 열고 들어왔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상을 차렸어요. 오늘은 제가 설거지할게요. 그 말에 내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졌어요. 사람이 마음을 얻는다는 게 이렇게 작고 따뜻한 순간들이 쌓여가는 거더라고요. 그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어요. 웃는 얼굴로 내 젊은 시절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고마웠어요. 그가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젠 두렵지 않았어요. 늦게 시작한 감정이지만 그만큼 단단했거든요. 아주머니, 앞으로도 밥 같이 먹어주실래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며 수도도 같이 고치고 마음도 같이 살아봅시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웃었고 그 웃음이 이 나이에 내가 선택한 가장 뜨거운 용기였어요. 나는 고장 난 수도처럼 그 사람 앞에서 멈추질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사랑 참 잘 흘러왔습니다.